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학부모 상담을 꼭 신청하셨으면 하는 유형 5가지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학교마다 학부모 상담 신청 주간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점점 신청 주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신청해도 될까? 약간 조심스러운데?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야 되는 유형과 상담을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으로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기 시작하고 3월, 4월, 5월 중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으면 상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수업시간 태도일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이나 태도 부분에 관련해서 담임선생님이 먼저 부모님께 연락을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화든 채팅이든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했고 아이가 어떤지 또는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으면 교실에서 뭔가 그 친구와 관련된 일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고서는 보통 담임선생님들은 부모님들께 연락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잘 끝난 부분이라면 연락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떠나 연락을 했더라면 우리 아이가 힘들거나 상처를 받았다거나 큰 다툼이 있었다거나 그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수도 있고 아직 해결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해결이 아직 안 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아이가 그 문제로부터 잘 해결되었는지 교실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화 받은 그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유형으로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 관계로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3월이든 4월이든 지금 현재는 당연한 것이고요. 과거에라도 부모님께 친구 때문에 힘들어, 아니면 학교에서 노는 친구가 없어, 또는 부모님께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교실에서 조모임이나 이동할 때 누구랑 같이 이동해? 아니면 교실에서 마음 편한 친구 있어?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을 쉽게 못하는 친구들은 아마 교실에서 편한 친구나 마음 맞는 친구가 아직 찾지 못한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달이면 대부분 친구 그룹이 형성되어 있고 친한 친구가 있어서 뭔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친구끼리도 서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쉽게 답을 못한다면 학교 담임선생님께 요청해서 친구 관계가 어떤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관계를 두 번째로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적으로 시험 결과를 가져왔을 때 저는 15점 미만이면 한번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점 만점에 15점 미만이라는 것은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한 문제에서 4문제 정도 틀리는 것은 실수해서 틀리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을 몰라서 틀렸다, 문제가 어려워서 틀렸다라고 넘어가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넓게 생각했을 때는 단 15점 미만 또는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영역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원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 학습 결손이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대로 메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여쭤봐야죠.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전 학년 학습 결손이 많아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시험을 못 친 것인지, 이 원인을 학교에서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께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거나 복습이 더 중요한데 이전 학습의 결손이 강한데 이 아이는 계속 학원이나 선행학습만 공부하고 있다라던가 어떻게 이 학습 결손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지 선생님께서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결국 아이가 아침에 등교해서 오후에 집에 갈 때까지 가장 오랜 시간 붙어 있고 학습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그 아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분은 담임선생님입니다. 그러니 제가 두 번째 친구 관계든 세 번째 학습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도 사실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말하면 쉽게 대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일주일 안에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담임선생님께 꾸중이나 잔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다. 아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준다면 정말 좋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고민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을 잔소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급 규칙에 어긋났을 때 또는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또는 친구와 다툼이 있었을 때는 잔소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 기준으로 잔소리가 반복되는 친구들은 특정 영역을 꾸준히 안 해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에서 뛴다, 숙제 안 해왔다, 친구가 자주 다툰다, 이 문제를 동시에 가진 친구보다는 계속 뛰는 친구, 친구와 계속 갈등이 있는 친구, 숙제를 매번 안 해오는 친구, 특정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의 친구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잔소리를 듣고 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1번에서 별도로 연락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꾸준히 혼난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아이가 학교 올 때마다 또 잔소리를 듣게 될 가능성으로 학교 올 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선생님께 꾸준히 들으면 그날 하루는 또 풀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를 집에 가서 말을 하지 않죠. 왜? 집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께서 당연히 또 본인을 혼낼 걸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혼나고 집에서도 혼났다면 아이는 뭔가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두세 번 계속 잔소리 하는데도 안 고쳐졌다는 것은 아이가 습관이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상담을 신청해서 교사와 부모님, 학교와 가정 공통의 문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관되게 학교에서 지도하고 가정에서 지도해서 연계가 되어서 아이의 그 습관을 완전히 바로 잡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솔직히 말하지 않겠죠. 그럴 때는 약간 둘러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것들로 가장 많이 잔소리를 하시니, 혼을 내시니, 너희 교실에서 가장 잔소리를 많이 듣는 친구는 뭐 어떤 것 때문이니, 아이들이 여러 번 일어날 때 너는 몇 번 정도 일어나니?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더 잘못이 큰 친구들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내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나마 솔직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교실 생활을 파악할 수 있고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학부모 상담의 중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위 4가지와 해결되지 않더라도 부모님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간이 없더라도 수시 상담은 언제든 진행되고 있으니 이 문제 말고 그냥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학습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무조건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지 않고 또는 우리 자녀가 너무 잘하고 있고 믿을 수 있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소통이 자주 이루어진다면 굳이 상담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두시면 되니까요. 오늘은 교사 입장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도움되는 유형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까 말까 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만족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마음 편안하게 요청해 주신다면 담임 선생님께서도 그에 맞는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교에 대한, 교사에 대한 신뢰도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